해결하기 어렵거나 대응하기 곤란한 문제적 섹터들을 모아서 명쾌한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문제적 섹터 해결사 주식명가 MTNW 박태준 어드바이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는 또 어떤 주제들 이야기 나눠볼까요? 먼저 첫 번째로 반도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모처럼 반등 중인 SK하이닉스, AI 거품론이 잔잠해진 걸까요? 월간의 실적 발표를 앞둔 엔비디아의 목표가를 상향했고 국내 증권사는 IT 투톱의 비중을 확대하라고. 특히 구만전자 기대가 큰데 반도체주 하반기엔 주도주로 등극하나요? 네, GPT의 아버지 샘 올트먼이 AI 거품론을 제기하면서 사실 미국의 기술주들 비롯해서 우수수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국내에서도 반도체, IT 투톱과 나머지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타격을 좀 받았었는데 오늘 딱 보면 SK하이닉스가 모처럼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주 동안 이건 충분히 주가에 녹아들 만큼 녹아든 것인지 이제는 좀 AI 거품론 잠잠해졌다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좀 반영이 됐다라고 이제 보는 게 맞겠죠. 아무래도 이 AI 거품론은 최근에 이제 샘 올트만이 이야기한 것도 있고 또 MIT 보고서에도 좀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와서 갑론을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99년도 닷컴 붕괴에 대한 어떠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올랐죠. 특히 2023년도부터 또 올해까지 해서 AI 하드웨어 또 AI 소프트웨어 미국의 이제 팔란티어라는 대표적인 기업도 주가 많이 올랐고요. 특히 이제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팔란티어의 PER이 지금 614배라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네.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S&P 500의 평균 PER이 20배에서 한 25배 정도 된다라고 본다면 600배가 넘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2023년도 2년 전에는 111배까지 PER이 좀 높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실적도 좀 좋아지고 해서 55배까지 지금 PER이 좀 낮아졌지만 여전히 평균 PER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높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AI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과거에 99년도 닷컴 붕괴, 또 AI도 이런 어떤 거품론에 대해서 이야기 나올 수 있는 것이 일단 실적이 겸비가 되지 않은 그런 종목군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빅테크의 경우 또 이제 구글이라든가 애플 또 이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 빅테크 기업 70% 정도는 이제 AI를 통해서 진짜 실질적으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숫자가 좀 찍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 이 닷컴 버블 붕괴 때와는 좀 비교하기 좀 어렵겠죠. 특히나 이제 우리 국내 업체인 이 투톱,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 경우에는 PR이 14배 정도밖에 안 되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8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품론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반기 반도체 관련주들을 조금 우리가 부정적으로 좀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여전히 하반기에 대한 어떤 대장주로서 또 주도주로서 가능성이 있는 반도체 섹터다 이렇게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갑론을박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는 좀 더 긍정적인 시각을 엿보일 수가 있겠네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밀렸을 때가 하반기 주도주가 될 가능성 보면서 담을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IT 투톱 중에서 어디를 봐야 될까 고민이 됩니다. 지금 삼성전자 그 미국 쪽에서 이제 지분 취득 검토한다 이러한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정치적 리스크 완화로 볼 수 있다라는 입장에서 어제 KB증권에서 구만전자 이야기 나왔었고요. 하이닉스는 오늘 반등 나오지만 그만큼 또 많이 밀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서 지금 뭐 모멘텀이나 위치로 봤을 때 어떤 게 더 매력적이다라고 보세요? 글쎄 항상 이 부분도 좀 네. 좀 갑론을박처럼 어떤 게 좋다. 엄마가 좋냐, 뭐 아빠가 좋냐, 뭐 이런 네. 거랑 좀 비슷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제 상반기 때는 아무래도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이 더 좋았기 때문에 그쪽을 좀 더 선호했다라고 본다면 최근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었죠.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300% 부과를 한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말씀 주신 것처럼 또 미국 정부에서 뭐 TSMC를 비롯해서 이 반도체 업체에 또 지분을 또 가져간다 뭐 이런 얘기들도 또 있었고 아무튼 이러한 노이즈에 이제 반응이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가 H20 관련해서 삼성전자에서 생산을 좀 중단해달라고 요청을 좀 받았다라는 소식까지 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주가는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주가의 위치가 호재에 민감하고 악재에 둔감해질 수 있는 현재 주가 위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6월, 7월에 강한 상승을 보여줬던 삼성전자가 8월 들어서면서 좀 둔화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조정을 좀 잘 받고 있고요.
반면에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발표했던 SK 하이닉스는 뭐 외국계의 부정적인 어떤 의견도 레포트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주가가 좀 상승 시점을 잡지 못하고 좀 밑으로 쳐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수익률에서 삼성전자 쪽을 선택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됐고 삼성전자 쪽 밸류 체인들을 선택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하반기 들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분위기가 완전히 좀 뒤집힌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수급적으로 그 자료가 나갔는데 외국인의 픽도 삼성전자였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 밸류체인 쪽으로 집중해보자 말씀해 주셨네요.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상반기 조선 3사의 수주 잔고는 주춤했지만 미국의 LNG 프로젝트 시행 시 반등이 기대되죠. 또 한미 정상회담과 이 대통령의 한화 필리조선소 방문 예정으로 마스카 기대도 큽니다. 조선사뿐 아니라 기자재 낙수 효과도 전망되는 만큼 조선주의 주가 전고점 넘어서 더 갈까요? 이제 당장 다음 주에요. 한미 정상회담. 마스카 프로젝트라는 기대감 속에서 그동안 많이 올랐다가 차익 실현 물량 좀 나오다가 다시 오늘 또 주도 섹터였죠. 조방원이 잘 가고 있습니다. 이 한미 정상회담 임박한 만큼 조선주가 한 번 더 불을 뿜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장기 성장 모멘텀을 우리가 뭐 짧은 어떤 모멘텀이다. 그리고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다음 주 25일이죠.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또 필리조선소 방문 대통령의 이런 부분을 모멘텀을 생각한다면 또 세론에 대한 어떠한 우려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세론에 대한 어떤 우려감보다는 장기적인 어떤 성장 비전 또 조선업 정에 대한 뭐 수주라든가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전망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 미국이 또 이 마스카 프로젝트 우리나라와의 미국과의 어떤 조선 동맹이 좀 강화된다라는 측면으로 본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이제 조선업 뭐 이게 기자재뿐만 아니라 엔진 또 선박 업체들도 마찬가지고요. 해야 할 일이 좀 많고 거기에 따른 어떠한 떨어질 수 있는 수익, 또 수주 이런 부분들은 지속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지금 탈중국화를 선언하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전 세계 조선 산업의 패권을 지배하고 있는 현재 중국의 비중을 좀 뺏어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어떤 도움이 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전 세계 1위가 지금 5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업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25%로 2위를 좀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선박 비중이 지금 현재 0.1% 거의 전무하다라고 할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도움이 좀 분명히 필요하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나라 이제 조선 업종에 대한 어떤 단기적인 어떤 시각보다는 좀 긴 시각으로 보는 것이 좀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뭐 정상회담 이제 끝났다라고 해서 세론으로 섹터에 작용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긴 호흡 갖고 조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뉴스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수주 잔고가 상반기에 좀 주춤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살짝 또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지금 뭐 뉴스 체크를 해보면 실적에 당장 악영향을 주진 않을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길어진다면 문제는 될 수 있겠죠. 미국에서의 LNG 프로젝트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하반기 수주는 좀 어떨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상반기에 수주가 좀 감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이 뭐냐면 양적으로는 다소 좀 주춤했을 수 있습니다만은 질적으로는 상당히 좀 우리나라 이제 빅3라고 할 수 있는 조선 3사의 또 질적인 어떤 성장은 분명히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일단 뭐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대비해서 좀 더 부가가치가 높은 선박을 갖다가 수주를 좀 많이 했었고요. 뭐 글로벌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아무래도 발주량이 좀 감소를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고부가가치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선 3사의 1월 수출액이 62%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스타트가 좋았고요. 상반기만 놓고 보게 된다면 조선 3사의 영업이익률이 전년 상반기 대비해서 326%나 증가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질적인 부분에서 했던 성장이 앞으로 이제 하반기에 또 양적인 어떤 성장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지금 뭐 수주라든가 실적에 대한 어떤 부분 하반기에 크게 뭐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앞서 말씀드리는 이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장기 비전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조선 어떤 업황에 대한 어떤 의심보다는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상반기에 많이 올랐다라는 그런 걱정을 좀 먼저 하시고 이 조정이 좀 끝난 다음에 어떤 방향성이 어느 쪽으로 갈지 좀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일단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주가의 흐름도 중장기적으로 좀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 길게 봤을 때도 주가는 우상향할 것이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도체와 조선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런데 오늘의 토픽은 또 반도체에서 가지고 오셨네요. 네, 반도체 역시 두 섹터 모두 우리가 이제 포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네. 사실 반도체가 조선에 비해서는 조금 약했죠, 상반기 때. 예. 그래서 이제 하반기 때 상대적으로 반도체가 조금 더 수익률 면에서는 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코미코라는 종목입니다. 우리가 코미코 하면은 국내 1위의 반도체 이 세정, 코팅, 소재 부품 업체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의 대규모 파운드리 수주에 따라서 수혜를 좀 볼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 흐름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특히 미국의 현지 법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이 품목 관세에 대한 부가 우려감도 다소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울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도요 조정을 좀 잘 마친 그런 흐름으로서 일봉상으로 거래를 줄이면서도 22선의 추세를 따라서 잘 이어져 나가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거래를 줄이면서 22선 받쳐놓는 안정적인 조정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매수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위치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목표가는 9만 원까지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매 가격은 7만 원 설정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조선 다 너무 좋아서 둘 다 놓치기 어려운 섹터지만 우리 수익률 측면에서 봤을 때 그동안 약간 쉬어 있었던 반도체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의 토픽은 코미코고요. 목표 주가는 9만 원, 손절가는 7만 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AS도 하나 해볼게요. 8월 14일에 말씀해 주셨던 이뮨 온시아 추천해 주시고 나서 좀 쉬어가나 싶었는데 오늘 또 강하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신약에 대한 임상 기대 그리고 기술 수출 기대감도 여전한 상황인데 목표 주가가 6,500원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추세 다시 좀 돌려서 쭉 갈 수 있을지 계속 기다려볼까요? 네, 최근 이번 주에는 조정을 좀 받았는데요. 아무래도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점차 줄어들면서 같이 좀 밀린 것 같습니다. 특별한 어떤 문제는 없는 상황이고요. 일단 안정성 측면에서 좀 긍정적이고 성장성도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6,500원 목표가는 유효하다고 보여지고요. 오늘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주가 위치가 워낙 지금 이제 아래 바닥권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 6,000원을 넘어서 6,500원까지 목표가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뮨 온시아 이제 계속해서 우리 기대하면서 성장성 있는 종목으로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주식명가 MTNW 박태준 어드바이저와 이야기 마쳐보겠고요. 오늘 시장 상황도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참 길게 느껴지고 힘들기도 했었지만 그래도 마무리는 좋을 것 같네요. 코스피 지수 1% 가까이 올라가면서 3,170선, 오후 들어서 좀 더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힘을 내고 있습니다. 780선에 위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한번 체크해 볼까요? 일단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메이저 주체가 모두 다 사자세를 거래소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쪽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 우위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분 좋게 금요일을 좀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는데요. 성공 마감 전략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성공 마감 전략 2부에서 한 주의 마지막 전략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